아이를 키운다는 건 매일의 희생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으로 쌓은 기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적이 다 자라 문을 닫고 나가면 집안엔 낯선 고요만 남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돼요. 이제 나는 누구일까? 오늘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음 옆에 두시고 함께 걸어가요. 일부 빈방의 온도. 문득 아이방 문을 열었을 때 불 꺼진 방 안에 남은 건 공기뿐이었어요. 책상 위엔 볼펜 하나, 침대엔 접힌 담요, 창가에 걸린 바람만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그 방을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손이 쉽게 가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 공간은 아직도 아이의 온도를 품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 방은 서서히 나의 공간이 됩니다. 책을 읽거나 작은 식물을 두거나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는 나만의 쉼터가 되어가죠. 빈 방은 결핍이 아니라 여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나는 다시 나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부 냉장고 속 반찬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아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깻잎,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 아이 입맛을 생각하며 매번 만들던 것들. 이젠 그 반찬들을 치워야 하나. 괜히 마음이 쓸쓸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나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조금 짜도 괜찮고 간단해도 괜찮은 내 입맛에 맞춘 한 그릇 식사.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혼자 먹는 밥상이 허전하지 않은 이유. 그건 나 자신에게 주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3부 아침의 조용한 시간. 예전엔 아침이 전쟁 같았죠. 도시락을 싸고 학교 준비를 챙기고 늘 누군가를 깨우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젠 그런 소음 대신 커피 내리는 물소리와 새소리가 아침을 엽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나는 한동안 그 정막이 어색했지만 이젠 그 고요가 참 좋습니다. 한 모금 커피를 마시며 햇살이 부엌 바닥에 닿는 걸 바라보다 보면 아, 이게 나의 시간이지 싶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위해 뛰지 않아도 되는 아침. 그건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사부 사진 속 아이, 사진 밖에 나. 휴대폰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모두 아이의 사진이에요. 입학식, 소풍, 생일, 졸업식. 그런데 정작 내 얼굴이 들어간 사진은 거의 없죠. 항상 카메라를 드는 쪽에 있었으니까요. 이젠 그 렌즈를 나에게 돌려보려 합니다. 내가 웃고 있는 순간, 내가 걸었던 길, 내가 좋아하는 꽃을 찍어두는 일, 사진 속에서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나를 보면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젠 아이의 앨범이 아니라 나의 앨범을 채워갈 차례입니다. 오부 다시 배우는 시간. 예전엔 배우고 싶어도 항상 핑계가 있었죠. 아이가 어려서, 집안일이 많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하지만 어느 순간 그때라는 건 우리가 만드는 거더군요. 요즘은 글쓰기 모임에도 나가고 수채화 교실에도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다들 말하죠. 이제야 진짜 나를 배우는 것 같아. 무언가를 배우는 일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생명력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동안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육부 친구에게 전화를 걸다 문득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죠. 지금 전화하면 민폐일까? 괜히 어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미루다 보면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 속엔 그리움과 온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대화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칠부 남편과 둘이서 아이 없이 둘이서 식탁에 앉으면 어색할 때가 많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TV만 켜놓고 밥을 먹기도 해요. 그럴 땐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랜 시간 부모로 살아왔잖아요. 부부로서의 대화가 조금 낯선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가고 예전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함께 웃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도 새로 피어납니다.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를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팔부춤이라는 이름의 안식처.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매일 걷습니다. 예전에는 시간 나면 하는 일이었지만 이젠 그게 하루의 중심이 되기도 해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 몸으로 바람을 느끼는 일, 그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이니까요. 취미는 내 인생의 작은 등불입니다. 구부 내 인생의 두 번째 봄. 봄은 젊은 사람들만의 계절이 아니에요. 마음이 깨어날 때 그때가 봄이죠. 자녀가 떠난 뒤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 그 모든 건 다시 피어나는 두 번째 봄의 징조입니다.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꽃이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10분 나에게 쓰는 편지. 오늘 밤 거울 앞에 앉아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동안 참 애썼다. 잘 버텼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 그 문장 하나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나에게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앞으로는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아껴주겠다고. 엄마라는 이름 뒤에서 늘 수고했던 당신. 이제 그 자리에 나라는 이름을 놓을 차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딸로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엔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의 고요함이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따뜻한 목소리, 라디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드렸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게요. 오늘의 이야기.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나를 돌보는 일.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마음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요.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으로,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움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 어쩌면 우리가 가장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순간 아닐까요? 첫 번째 이야기. 조용히 나에게 말을 걸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TV 소리라도 틀어놔야 살 것 같던 시절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그 침묵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괜찮아? 오늘은 힘들었지? 그렇게 조용한 방 안에서 나는 나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쉬는 시간이 되었다는 걸요. 두 번째 이야기. 커피 한 잔의 온도.
아침 햇살이 살짝 들어오는 시간,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 시간이 참 고맙습니다. 예전엔 늘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의미 있는 하루 같았는데, 이제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 한 잔의 온도가 내 마음을 감싸줍니다. 그래, 오늘도 나 괜찮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나를 다독이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조용한 산책길 위에서 바람이 부는 오후, 도시의 소음에서 조금 벗어나 천천히 걸어봅니다. 말없이 걷는 그 길 위에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이 하나씩 풀립니다. 발걸음에 맞춰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걷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구나. 혼자 걷는 길이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와 함께 걷는 듯한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그건 아마 나 자신이 곁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 나를 꾸미는 작은 의식.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덜 써도 된다 생각하지만,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가볍게 향수를 뿌리는 그 순간은 아직도 참 소중해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나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외로움과의 동행. 가끔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죠.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 밤늦게 불 꺼진 집안에서 TV 불빛만 반짝일 때, 그럴 땐 마음속이 쓸쓸해져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외로움이 꼭 나쁜 감정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건 내가 여전히 사랑을 느끼고 싶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증거니까요. 외로움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선생님이기도 해요. 여섯 번째 이야기. 고요 속의 평화. 요즘은 고요가 참 좋아요. 예전엔 정막이 싫어서 라디오를 켜놓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고요한 방 안에서 내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습니다. 그게 참 평화롭습니다. 이게 나의 시간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 세상이 조금 멈춘 듯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나를 위한 작은 취미.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땐 손을 움직여 봅니다. 뜨개질을 하거나 일기장을 열어 하루를 적어보거나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일도 좋아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구석구석이 따뜻하게 채워집니다. 이건 내 시간, 내 호흡이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요. 여덟 번째 이야기. 눈물이 필요한 밤. 가끔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죠. 그럴 때는 참지 말고 그냥 울어요. 눈물은 마음이 숨쉬는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한참 울고 나면 다음 날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조금은 맑아지고
조금은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9번째 이야기.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사실을 배우게 해주는 고마운 시간이에요. 10번째 이야기. 오늘의 다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내 마음에게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비록 혼자였지만 그 안에서 참 많은 걸 이뤄냈구나. 그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나와의 시간이에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며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불빛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여기는 따뜻한 목소리 마음 라디오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물끄러미 창가에 앉아 나를 다시 만나는 오후.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마음 라디오입니다.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신가요? 누군가의 메시지가 오지 않는 조용한 저녁. 달력의 빈칸이 유난히 넓어 보이는 날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쓸쓸해지죠. 하지만 오늘은 그 조용한 틈새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천천히 문을 엽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오래된 의자 그 위에 나. 그녀는 창가에 있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마저 오랜 친구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죠. 며칠 동안 사람들 속에서 흘러다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햇살이 스며드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기로 한 거예요. 괜찮아.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녀는 속삭이듯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차 한 잔의 위로.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글보글 그 소리는 누군가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붓자 김이 살짝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조용히 마음 안으로 스며들었죠. 이 향기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음의 먼지를 털다. 책상 위엔 손대지 않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레 그 먼지를 털었습니다. 내 마음도 이렇게 먼지가 쌓였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니 몇 달 전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나에게 무관심해진 것 같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동안 너무 외면했지.
그 한 줄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된 쪽지 한 장. 서랍을 정리하다 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써놓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오늘 발표야. 나 잘할 수 있을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다정했는지도 떠올랐습니다. 걱정 마. 우리 딸은 잘할 거야. 그렇게 매번 응원하던 자신을 생각하니 조금 울컥했습니다. 이제는 딸이 멀리서 살아가지만 그때의 다정함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건네야 할 때였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다섯 번째 이야기, 나를 위한 음악. 작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River flows in you. 피아노의 첫음이 들리자 그녀의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이 음악을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는 마음이 바다처럼 출렁이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바다도 잔잔히 가라앉았죠. 음악은 묘하죠. 아픈 기억을 꺼내지만 그 끝에는 늘 위로가 따라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마음 다스림의 명언. 오늘 그녀의 마음에 닿은 문장은 헨리 나우엔의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결코 공허하지 않다. 그 안에는 회복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따라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고요함 안에는 회복이 있다. 그 말을 읊조리자 창밖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고요함이 그녀를 꼭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햇살의 편지. 오후의 햇살이 부엌 식탁 위를 살짝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햇살은 언제나 나를 기다려줬구나. 삶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창문을 닫고 살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햇살은 그때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괜찮아, 너를 기다릴게. 그 따뜻한 말이 햇살의 언어처럼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혼자라는 단어의 새로운 얼굴. 예전엔 혼자라는 단어가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채워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대답은 천천히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 자신이야. 아홉 번째 이야기, 해질녘의 부엌.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녀는 밥솥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냄새가 얼마나 소중한 걸까? 삶은 대단한 일들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루 3번의 식사, 누군가의 안부,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한마디로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죠.
10번째 이야기, 오늘의 기록. 그녀는 수첩을 꺼내 조용히 적었습니다. 10월 23일, 햇살이 나를 위로해 준 날.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그 아래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괜찮다는 마음의 신호였습니다. 오늘 마음 라디오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지만 가끔은 이렇게 멈춰서 자기 마음의 온도를 재보세요. 혹시 너무 차갑다면 당신의 손끝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세요. 그 손이, 그 마음이 당신을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저 살아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여기는 따뜻한 목소리 마음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밤 부디 따뜻한 꿈 꾸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마음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놓아주는 연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손에서 떠나보내는 일. 그건 언제나 마음의 계절이 바뀌는 순간이죠.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향할 때 그 문턱에서 느껴지는 쓸쓸함과 해방감, 그리고 작은 설렘.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볼게요. 커피 한 잔 곁에 두시고 천천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문 앞에서의 작별. 오늘의 첫 장면은 하루의 시작보다 더 긴 이별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아들. 손에는 상자 2개, 그리고 설렘이 섞인 눈빛 하나. 엄마, 이제 회사 근처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지. 출퇴근이 편하지. 입술은 웃었지만 마음 한쪽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질 때 거실 공기가 조금은 낯설어졌죠. 아직은 그 아이의 냄새가 남아있는데 빈 방의 햇살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사랑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걸요. 두 번째 이야기, 고요의 무게.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건 정막이었어요. 예전엔 밥 냄새에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엄마, 나 늦었어 하는 외침으로 시작되던 하루. 이제는 커피포트에 끓는 소리만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텅 빈 식탁, 한 사람분의 접시. 그 고요함이 처음엔 낯설고 무거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고요 속에서 내 숨소리가, 내 생각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이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고요.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달력 한 장.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달력. 2016년 3월의 페이지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아들 모의고사, 체육대회 준비물, 빽빽하게 적힌 일정들. 그 속에는 그때의 나도 함께 갇혀 있었죠. 그때 나는 엄마로만 살았어요. 내 이름은 잠시 어디엔가 숨겨져 있었죠. 오늘은 그 달력을 떼어냈습니다. 새 달력 위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요가 수업, 책 읽는 밤, 친구 미정이 만나기. 이제 달력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미루어둔 취미 하나. 창가에 먼지 쌓인 붓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 전엔 물감 냄새를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죠. 아이 크면 다시 그려야지. 그 약속을 몇 번이나 미뤘는지 몰라요. 오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물 한 방울, 파랑 한 줄. 종이 위로 스며드는 색을 보며 내 마음도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비워진 자리엔 새로운 빛이 들어왔고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이야기, 친구와의 통화. 야, 우리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어디 여행이나 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친구 미정이의 목소리. 그 한마디에 마음이 불쑥 따뜻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엄마들로만 만나왔죠. 이번엔 여자들로, 친구들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젊은 날 함께 웃던 기억이 잔잔한 물결처럼 되살아났어요. 우린 여전히 서로의 거울 속에서 그때 웃음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혼자의 저녁 식탁. 오늘은 나를 위해 상을 차렸습니다. 새우와 올리브를 넣은 파스타, 그리고 작은 와인잔 하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한 식사. 혼자 먹는 저녁은 외롭지 않았어요. 포크 끝에서 퍼지는 향기 속에 내 하루의 이야기들이 녹아 있었거든요. 오늘의 식탁은 내 마음과 대화하는 작은 무대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편지 한 통. 퇴근길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는데 엄마 생각났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의지와 감사, 그리고 따뜻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은 거리를 두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 문자 한 줄이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거울 앞에 나.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괜찮네, 이 색깔. 혼잣말이지만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엔 아이의 옷, 남편의 셔츠를 먼저 챙겼죠. 이제는 나를 꾸미는 일이 사치가 아니라 하루를 예쁘게 살아내는 일임을 압니다. 거울 속의 나는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그만큼 단단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놓아주는 연습.
놓아준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어주는 일, 사랑을 더 넓은 곳으로 보내는 일이었죠. 내가 길러낸 사랑이 세상 속에서도 잘 자라리라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도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 이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채워갑니다. 열 번째 이야기,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가을바람이 불면 마음은 늘 조금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겨울을 데려오는 길목에서 봄을 예비하는 손짓이기도 하죠. 내 마음의 나뭇가지에도 이제 새로운 싹이 돋고 있습니다. 비워지고 멈췄던 시간 끝에서 나의 새 계절이 시작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나답게 피어나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놓아주는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놓아주는 손끝에서 새로운 인생이 자라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빛이 머물길 바랍니다. 여기는 따뜻한 목소리 마음 라디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마음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다시 나를 사랑하기라는 주제로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혹은 딸로 살아오며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뒤로 밀려있던 시간들,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동안 내 안의 행복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이제 그 잠든 나를 깨워볼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롯이 나를 위한 쉼표 하나 잠시 머물러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아침의 거울 앞에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무심히 비친 내 얼굴.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의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피곤한 듯 보이는 눈가, 미세하게 늘어진 입꼬리,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수고와 버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지. 작게 중얼거려 봅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쩐지 눈가가 시큰해졌어요. 거울 속의 나는 예전보다 주름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단단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를 위한 산책. 점심 무렵 천천히 집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은 살짝 차가웠지만 기분 좋게 맑았어요. 이어폰은 꽂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에 집중했어요. 누군가의 걸음을 따라가는 게 아닌 내 속도에 맞춰 걷는 산책. 그건 생각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 하나가 가을 하늘 아래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향기로운 목욕 시간. 해가 지고 나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둡니다. 라벤더 향이 천천히 공기 속에 퍼집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생각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괜찮아. 오늘도 잘 견뎠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감싸주면 묵직했던 마음도 조금은 풀립니다. 이 시간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작은 식물 하나. 며칠 전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물을 자주 주면 안 돼요. 꽃집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들여다보며 오늘은 잎이 조금 더 반짝이네. 오늘은 흙이 살짝 말랐네. 그런 사소한 변화에 마음을 기울였죠.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며 나도 배웠습니다. 성장은 언제나 빨리보다 천천히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조급하지 않게 꾸준히 사랑을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요. 다섯 번째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저녁 무렵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한 곡. 젊은 시절 즐겨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때의 나는 참 단순했지. 자연스레 웃음이 났습니다. 그 시절엔 가사보다 멜로디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 가사 한 줄 한 줄이 삶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음악은 기억의 서랍을 여는 열쇠 같아요. 그 속엔 아팠던 시간도 있지만 따뜻했던 순간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움과 위로가 동시에 밀려오는 그 느낌. 그건 어쩌면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첫 번째 신호인지도 몰라요. 여섯 번째 이야기, 오래된 사진 속 나. 서랍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짧게 묶고 눈이 반달 모양으로 웃고 있는 20살의 나. 그 시절에 나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었죠. 그 용기와 빛이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다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그때 나야. 너의 꿈이 지금의 내가 되었어. 그 순간 잊고 있던 자신감이 조용히 마음 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글쓰기의 시간. 밤이 되면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감정을 조용히 써내려갑니다. 글을 쓰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복잡했던 마음이 단정해집니다. 오늘은 조금 외로웠다.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이런 문장을 적다 보면 내 마음의 온도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지 않아도 종이 위의 글자가 나를 이해해 줍니다. 그건 아주 사적인, 그러나 가장 진실한 위로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위로의 명언 한 줄. 오늘 마음에 머문 문장을 나눠드릴게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나를 대하는 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찰리 채플린.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땐 그저 좋은 말이구나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달리 들립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일, 그게 진짜 시작이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나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나에게, 그렇게 시작하는 편지를 써봅니다. 요즘 많이 노력했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울었던 날들도 웃었던 순간들도 모두 내 일부야. 너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용히 풀렸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나를 이제야 제대로 안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열 번째 이야기, 새로운 하루의 다짐.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부엌에서 커피 향이 퍼지고 하루의 시작이 조용히 열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비교하지 않기, 조급해하지 않기, 나를 미워하지 않기.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할 만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면 오늘을 살아갈 이유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시 나를 사랑한다는 건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순간마다 나에게 괜찮아, 수고했어, 그 말을 잊지 않는 일,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부드럽게 빛나길 바라며, 여기는 따뜻한 목소리 마음 라디오였습니다.